특별한 수요일에 특별한 통찰 특수통. 오늘 만나보실 특수통은요, 환경경제학자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계속 지난 한 달 전에 오셨을 때도 전남 신안군 비롯해서 남부지방 방문했다가 폭우 때문에 맞아요. 굉장히 어려우셨는데 예. 그 이후로 비 피해 수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한테 충격적이게 국민들에게 다가온 건 아마 극한호우라는 네 글자였던 것 같아요. 네. 작년보다 올해는 특히 인명피해도 굉장히 많아져가지고 많이 걱정인데, 올해 이렇게 그 교수님이 보셨을 때 올해 뭐 꾸준히 이렇게 좀 조금씩 변해왔지만 올해의 이 그 비 오는 양태, 이게 좀 어떤 특징이 있다고 봐야 됩니까? 뭐 제가 기상학자는 아닙니다만 네. 이렇게 보면 지난 2020년에 최장 장마가 있었죠. 네. 54일간 있었어요. 맞아요. 작년 예. 그 최장이라고 예, 했죠. 21년에 조금 소강이다가 작년에 또 서울 강남이 물에 침수되고 자동차가 22,000대가 물에 잠기고 네, 이게 맞습니다. 작년이었어요. 작년에는 물적 피해가 있었는데 올해는 지금 인적 피해가 이렇게 굉장히 심각하고 그리고 그러니까요. 지역을 가리지 않는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예. 지금 서울 수도권은 그나마 이 영향을 덜 덜 받아가지고 받죠. 그래서 마치 뭐 별다른 피해가 없는 것처럼 그냥 체감상으로는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사실 충청 아래쪽으로는 너무 사실은 피해가 많아요. 역사적으로 경북 대구 쪽은 그렇게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 아니거든요. 원래. 상대적으로 예. 이런 전남북이나 수도권보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예천에서 엄청난 또 피해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앞으로의 이 자연재해의 양태는 굉장히 예측 불가능성 이런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그 자연재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홍 교수님이랑 저희들이 계속 하는 얘기지만 작년에는 태풍 흰남노 때 포스코가 그렇습니다. 그 회사 건립 이래 최초로 용광로에 불이 꺼졌다. 맞습니다. 물론 포항 그 아파트 지하에서 또 인명 피해도 있었고, 그 다음에 사실 올해는 지금 KTX 부산, 강릉, 포항 가는 거 빼놓고 일반 열차 다 운행이 지금 네. 14일부터 지금까지 운행이 중지돼 있거든요. 네. 이거는 사실 경제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것을 따지기가 어려울 정도 아닙니까? 국민 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피해를 받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이 사실은 포스코 같은 경우도 네. 이걸 우리가 잘 보셔야 되는 게, 작년에 물론 이제 포스코가 엄청난 그 전사적인 노력을 통해서 애초에는 이게 완전히 복구되는데 1년 걸릴 것이라고 맞습니다. 예측을 했다가 한 4개월 만에 다 복구가 됐거든요. 이거는 이제 사실 우리나라 기업의 그런 저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전에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포스코 포항을 시내를 지나는 냉천이라는 냉천. 천이 있어요. 근데 네. 이게 사실은 과거에 하천 정비를 안 한 것이 아니고 네. 이명박 정부 시절에 시작해서 하천 정비를 했습니다. 네, 문제는 네. 하는 방식이 네. 이 극한 기상 현상, 이런 네. 이상 기후에 적합하지 않은 방식으로 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그 당시에 냉천에 폭을 좁혔고요. 네. 폭을 좁혀서 빨리 흐르게 한다고 그러니까 했어요. 원래 그 옆에 이제 뭐 체육 시설, 산책로 이런 게 나쁜 건 아니죠. 그렇지만 네. 하다 보니 폭을 좁힌다는 거는 비가 많이 오면은 물의 흐름 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의미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변수가 이 하류 쪽에 냉천교라고 하는 다리가 있는데요. 네. 이 다리가 이제 오래된 다리고 낮게 지어가지고 네. 사실상 댐 역할을 한 겁니다. 물을 그러니까 와서 막아버렸어요. 우리 사실상 그 위에서 뭐 쓰레기 같이 내려오잖아요. 비가 네, 많이 네, 오면. 네, 이게 네. 다 막아버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범람이 되면서 예. 상류에서는 이제 아파트의 그 인명 피해가 예, 심했고 지하 이 하류 주차장. 쪽에서는 예. 포스코가 뭐 13,000개 모터가 물에 잠기는 정말 네. 엄청난 산업의 입장에서는 대참사가 일어난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 기후 문제가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대비하느냐, 하천도 앞으로 어떤 식으로 관리해야 비 피해를 줄일 수 있느냐, 이런 걸 잘 생각하지 않으면 이 피해라는 것이 인명 피해와 더불어 엄청난 물적 피해, 산업의 피해로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극명한 사례죠. 네. 그 뭐 생각보다 빠르게 이제 저력을 발휘해서 복구는 했는데, 올해 피해 입지 않으려고 공장 주변에 차수벽을 네. 근데 이제 주민들은 또 그러면 그쪽으로 물이 안 넘어가면 넘어가지 않은 물은 어디로 오냐? 주민들 생활하는 터전으로 오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포항시랑 아주 그냥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우리 이제 경제학에서는 기후변화 적응 정책이라는 말을 써요. 적응.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기후변화 같이 가야 되니까 네네. 그런 상태에서 경제 주체들이 스스로
피해로부터 조금이라도 이걸 경감시키기 위한 노력 이런 게 이제 사수비역 같은 걸로 드러나는 것인데 네. 결국은 그런 것이 만약에 기업을 보호하려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것은 이거는 제로섬이고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예. 어떤 도시 계획 전체적으로도 네. 하천의 정비를 포함해서 기후 위기 시대에 어떻게 이것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가. 이게 과거 방식으로 하천 주변에 뭐 산책로 만들고 뭐 체육시설 만들고 폭 좁히고 구속 빠르게 강 하고. 똑바로 하면 뭐 멋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것이 오히려 강은 굽이쳐 흘러야 한다라는 그 오래된 진리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죠. 네, 네. 냉천 정비 사업 관련해서는 당시에도 포항 쪽에 있는 환경운동 단체나 시민들이 이런저런 의견들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직선화시켜서 유속만 빠르게 해갖고는 이거 큰 비 올 때 큰일 난다. 이런 얘기를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결국 그 일이 벌어진 거죠. 결국 일이 네. 작년에 벌어졌던 것이고 포스코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제일 많은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11%인가 이 정도 되더라고요. 예, 이게 이제 철강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도요. 예, 예. 전 세계 산업 부문의 25%가 철강에서 나옵니다. 아, 국내는 또 워낙에 이제 우리 철강이 주력 산업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전체 산업 부분 배출량의 39%를 차지해요. 우리 포스코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렇게 보면 포스코는 탄소 배출을 많이 해서 그러니까 철강 산업 자체가 탄소 네, 배출을 네. 많이 해서 기후 변화에 기여하는 면이 있고 예. 그로 인한 피해를 피해자이기도 또 받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전형적인 기후 변화의 그 두 모습이에요. 우리가 동시에 가해자면서 피해자가 피해자가 되는. 되는 이게 사실 뭐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든 개인도 마찬가지죠. 예, 그러니까 기후 변화 적응 정책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근데 오늘 어제 대통령 발언이 나와서 이거 보고 저는 깜짝 놀랐는데, 비공개 국무회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한테 물 관리 업무 제대로 하라라고 엄중 경고하면서 환경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더 중요하다라고 해서 환경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마치 제로섬 게임인 것처럼 아니, 그런 둘 말씀을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처럼 말씀을 그런 하셨어요. 말씀이 보도가 됐습니까? 그래서 네, 보도가 됐습니다. 이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래서 이거. 원래 환경을 보존하자는 것은 물론 생태계 보호 자체의 가치도 있는 것이지만 네. 그것이 결국 인간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라는 그것 때문에 훨씬 더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요. 사실 기후변화라는 것이 결국 엄청나게 인간의 활동과 생명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전 세계가 이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인데 환경 보존과 인간 생명과 안전이 마치 대치되는 것 관계 네. 저도 제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네요. 그렇죠.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더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우열을 나눌 수 있는 걸까? 생명을 위해서도 환경이 사실은 같이 가야 되는 완벽하게 보완적인 관계죠. 예. 또는 예. 보완적 가치가, 관계를 예. 대척점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을 하고 계셔서 저는 매우 걱정된다. 이 아까 말씀하신 기후 적응 정책, 기후 변화 적응 정책이라고 하는 관점을 대통령이 가지고 계신가. 그러다 보니까 뭔가 뭐 윤석열 대통령 정부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 정부 정책이나 민간 대비가 아직도 속도가 제대로 이 변화의 속도를 따라잡고 있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이제 크게 보면 기후 정책은 두 가지입니다. 말씀드린 적응 정책과 완화, 감축 정책 이 예, 두 가지인데요. 사실은 현 정부에서 또 2030년 이 탄소 감축 목표를 좀 재조정하면서 재조정해서 그 산업 부분의 감축량을 좀 줄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감축에 있어서 좀 약화된 모습. 네. 또 적응은 뭐 벌써 작년에 물 피해, 올해도 또 작년에 그래서 굉장히 이제 앞으로 노력하게 잘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올해 또 이렇게 네. 엄청난 사상자가 나오는 물 피해가 생겨서 네. 역시 우리나라가 적응 정책에 있어도 그렇게 좋은 성적표를 지금 받아들이지는 못하고 있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완화와 적응이 하나만 택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러네요. 둘 다 돈이 들어가고 네. 둘 다 정교한 정책 디자인이 필요한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복합적으로 잘 생각하는 정책이 필요한데 그런 면에서 어떤 컨트롤 타워랄까 정부의 의지랄까 예. 이 일관된 어떤 정책의 방향이랄까 이런 것들이 좀 아쉽다고 볼 수 네. 있겠습니다. 뭐 저희들은 뭐 이 시간에 교수님하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야 그거 사실 돈만 많이 들고 지금 먹고 살기 바쁜데 돈만 많이 들고 소위 완화 정책도 그렇고 적응 정책도 그렇고 당장 먹고 살기 힘든데 돈만 많이 드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 여전히 이제 그런 발상이나 그런 생각 많이 하시는데 이번에 기차
못 타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그 엄청난 어떻게 추사하는 방법이 있나요? 기차가 다 섰어요 지금. 뭐 시간 지체 또 그런 거를 다 비용화해서 계산할 수 있죠. 뭐 경제적으로 계산하는데요. 하여튼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기후 위기 시대의 문제의 심각성은 단순히 이것이 환경 문제가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경제 전체에 파급력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것도 역시 피해로 인한 파급력 그리고 이것을 줄여나가기 위한 과정에서의 탄소 배출을 제대로 못하는 산업과 기업과 국가에게 돌아가는 불이익 이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파급력이 크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이번에 지난번에 가뭄이 왔을 때도 4대강을 중단시켜 4대강 정책을 중단시켜서 또 보를 해체해서 가뭄이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번에는 홍수가 수해가 나니까 이것도 4대강 이야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하나 말씀하시는 게 태양광 산사태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4대강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이제 금요일 날 그 전문가분을 한번 모시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 4대강 태양광 특히 태양광 이게 산사태나 이번 수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사실은 그 4대강의 보는 해체된 적이 하나도 없고요.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그냥 맞아요. 말만 했었죠. 논리만 얘기하다가 뭐 저도 사실은 그 당시에 연구 과정에 참여도 했는데요. 뭐 그런 것들이 반영이 안 돼서 그냥 현재 존치돼 있고 16개 보가 다 우리 4대강에 현재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아까 제가 냉천 사례를 말씀을 드렸지만 중간에 다리가 있고 이러면 이것이 이제 물을 막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는 비가 많이 올 경우 물론 우리나라의 4대강은 이제 국가하천이라 굉장히 폭이 넓고 해서 아직 범람하고 이건 과거부터 굉장히 정비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중간에 보가 있다는 것은 물의 흐름을 정체시키고 수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가져다주는 부작용이 있는 거여서 잘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태양광도 역시 물론 뭐 워낙에 이제 설치를 하다 보면 일부 지역에서 좀 부실한 공사가 뭐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가장 효과적인 기후변화 완화 정책인 탄소를 감축시키는 정책인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서 정부가 소극적이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가 뭐 RE100 ESG에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절대적으로 이 신규 발전에 있어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꾸만 이렇게 기존의 산업 태양광이나 어떤 이런 재생에너지 사업을 위축시킬 수 있는 이런 발언이나 이런 모습들이 너무 많아지는 것은 그것은 국가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뭐 기승전 태양광, 기승전 뭐 4대강 해체 뭐 이렇게 자꾸만 가는 것은 정말 우리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기후위기 시대에 하천 관리, 하천 정비 또 재생에너지, 에너지 전략 이런 것들을 심사숙고하면서 정책을 펴나가야 하는데 이제 그런 것을 자꾸만 정장화시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저는 뭐 전문가를 떠나서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기승전 4대강, 기승전 태양광. 국가의 비전과 미래를 생각을 한다면 정쟁화의 소재로 이걸 자꾸만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뭐 조금 더 자극적인 말일 수도 있는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그 수해, 뭐 홍수라 쓰고 기후 위기, 기후 변화라고 읽는다. 거기에서 원인을 찾아야지 그냥 단순히 물론 저는 이제 뭐 행정이나 지금 컨트롤 타워가 잘못해 그 재난에 즉각적으로 대처를 잘못한 부분들은 그것대로 원인 규명을 하고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부분은 기후변화 아니냐라는 말씀을 많이들 하시는데 너무 멀리 느껴진단 말이죠. 사실 이 수해의 원인을 근본적 원인을 기후변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진단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사실은 이제 저는 뭐 다시 말씀드린 기상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딱 끊어서 이 부분까지는 뭐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있어왔던 그런 어떤 수혜의 한 단면이고 여기서부터는 기후변화의 문제다 이렇게 딱 얘기하기는 참 아무리 전문가라도 힘들 것 같긴 하지만 분명한 것은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기상현상이 강도나 빈도가 더 심해지고 있다. 이건 분명하거든요. 체감하죠. 예, 이거는 분명하거든요. 이 강도와 빈도가 그런 차원에서 작년 올해 연속으로 비 피해가 있고 뭐 전 세계적으로 보면 미국도 작년에
1000년에 한 번 오는 태풍이 왔다는 얘기를 하고 그렇죠. 작년에 유럽에서도 어떤 지역은 너무 가뭄이 심해서 선진국에서 단수 조치를 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뭐 이런 네. 일들은 과거에는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없었던 현상들이거든요. 그렇게 보자면 많은 과학자들이 말하듯이 이제 기후변화의 모습들이 미래의 남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우리 문제로 아주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사실 일반 국민들이 인류가 지금 체감하고 있는 것이죠. 네, 저는 네. 이래서 이것은 오히려 뭐 어떤 과학자들 연구의 영역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예. 느껴지는 것. 예. 저는 그 어떤 느낌의 체감도는 과거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따라서 거기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 반드시 필요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과학과 그 사회과학과 그 자연과학이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지만 지금 국민의 한 사람의 체감을 강조하시는 거는 그만큼 어찌 보면 정치적인 그렇죠. 영역, 네. 어떤 리더십과 어떤 비전을 갖느냐가 맞습니다. 더 중요한 부분이 네. 아닐까라는 생각이 예. 들어요. 제가 이 방송에서 뭐 누누이 그동안 말씀을 드렸듯이 전 세계는 이제 이미 글로벌 시장 자체가 이 탈탄소 무역 규범으로 급격히 옮겨가고 있고 이런 것은 기후 문제를 그냥 환경 문제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경제 네. 문제로 아주 넓게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실이거든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정부가 경제 사회 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 환경 따로 뭐 경제 따로가 아니고 기후와 환경이 같이 간다는 생각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 이런 복합적이고 융합적인 이러한 정책에 있어 접근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은 뭐 학계에서는 이미 벌써 보편적으로 이미 고민하는 것들이고 뭐 저희가 있는 학교에서도 이미 융복합적인 연구와 교육에 엄청 관심을 쏟거든요. 네. 정책도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고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기후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지금 환경 따로, 생명 따로, 경제 따로 이렇게 세 가지를 다 따로 보고 계시고 서로 대척점에 있는 것처럼 보고 계시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는 이렇게 이제 국무회의에서 환경부 장관을 질책하면서 하신 말씀에서 느껴져서 꼭 우리 홍 교수님 오늘 말씀을 대통령께서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다. 저는 뭐 이렇게 지는 아니지 않았을까라고 믿고 싶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정말 이거 너무 시대에 뒤떨어진 말씀이라서.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특별한 수요일에 특별한 통찰 특수통 서울대 환경대학원 홍정호 교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